자, 도시 재생, 소규모 정비, 또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뭐 앞서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뭐 페인트 칠하는 게 뭐 도시 재생이냐, 뭐 오래된 구도심을 살리는 게 도시 재생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도시 재생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도시 재생, 맨날 도시 재생 떠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 재생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강의는 많이 들으셨는데 도시 재생에 대한 법률 찾아보신 분?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가 한 명도 안 계신 거야. 도시 재생 떠들면 도시 재생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셔야죠. 그죠? 소규모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소규모 정비에 대한 관련 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질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도시 재생, 구도심이 개발되니 도시 재생에 투자해야 된다. 천만 다 틀린 말입니다. 다 틀린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는 법에서 어떻게 변한 거냐면 지금 그 우리 단독주택 재건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방배 5구역 이런 데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재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빼고 법 자체는 없어졌어요. 지금 법 자체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소규모 정비 또는 가로 정비 사업으로 다 법률들이 바뀝니다. 지금 바뀌고 있고 도시재생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나서 도시재생을 논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뭐 페인트를 칠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도시재생은요 줄여서 도시재생법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도시재생법이라고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이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아셔야 돼요. 이 법을 알아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을지로, 뭐 종로, 뭐 이런 데가 구도심이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오피스텔로 변하고 이런 게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은. 도시재생은요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을 다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재생에 포함이 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재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창원 2구 거제도구 지금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잘 안 되는 곳에 특별하게 개발하는 것도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가 되고 시장 재개발도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뜻은 뭐냐면 나라는 계속 도시를 재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냥 개발은 계속 일어나는 거다. 우리나라 그냥 사람들 머리카락 빠지면 또 나듯이 계속 도시 재생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머리카락 재생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 재생이 안 되면 머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빗자루 질환 어머니도 어때? 한 바가지 나오죠? 그거 새로 안 나면 다 대머리야 지금. 도시도 머리카락 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은 대머리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개발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제어를 하는 것뿐이에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눌러가 막 날뛰고 있으면은 눌러야 되는 거고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막 살려야 되는 거고 정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막 누르고 있거나 이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은 일련의 사업들을 모든 것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을 수가 없다. 무슨 뜻이냐?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쫄지 마셔라. 그냥 다 진행된다. 네?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 된다. 어느 순간에 다 된다. 어느 순간에 되면은 여태까지 오른 것을 한 번에 그냥 찾아 먹는다. 만약에 누르고 있더라도 될 것이 누르고 있으면 계속 안 누르겠죠. 어느 순간 그럼 되는 순간에 한 번에 다 찾아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막고 있는 상태잖아요.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계속 폭발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계속 압력을 누르고 있으면은, 짓누르고 있으면 이게 뻥 터져버린다니까요. 지금 어디 누르고 있으면은 부동산 전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일부 지금 시장들 초과이익 환수 금액에 대한 부분들 걸리는 데들, 그냥 이런 데들 재건축 시장만 누르고 있는 거지, 돈은 나머지는 다 튀어가고 있어.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이 흘러갈 수 있는, 부동산은 꼭 아파트 주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금들은 금융 쪽으로 갈 것인지 부동산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 어느 한 분야를 누른다고 해서 이 돈이 아예 부동산으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토지시장 쪽 가보면은 주택시장을 누르고 있으니까 토지시장 쪽으로 간다라고 말들을 해. 네? 주택시장을 누르고 있으니까는 수익률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간다고 말을 해. 재건축을 누르고 있으니까 재개발로 자금이 옮겨간다고 다 말을 한다니까요. 무슨 뜻이냐? 그냥 부동산으로 다 몰리려고 하는 돈이 그냥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전체로 돈이 움직이는 양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가 누르니까 돈은 반대쪽으로 튀니까 반대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시가총액의 변화는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부동산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다. 여러분들 대형 평수 아파트 떨어질 때 단독가 소형 아파트 값은 있는 대로 다 올라 버렸어. 그러면서 둘의 시가총액의 평균은 맞춘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재건축을 누르고 있으니까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재개발 시장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한남 뉴타운 가보세요. 1억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소형 평수들 굉장히 비쌉니다. 재개발. 수색 증산 뉴타운 진행하고 있는 것들 프리미엄만 무조건 3억이 다 넘어요. 피가 3억이 넘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흑성 뉴타운 아크로리버 조합원 프리미엄이 10억입니다. 10억. 누르고 있는 반대 시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르고 있으면 같이 그냥 하나만 눌러도 다 죽어. 그냥 또 다 침체가 되는 거야. 다 침체돼서 못하고 또 뜨면은 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다 오르니까 못 사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몇 년째 지금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가 한 12년 전에 RTN 할 때 보던 사람도 계세요. RTN 할 때 12년 전에 세미나 어떤 사람이 아직도 계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12년째 지금 방황 중이에요. 물론 이렇게 오래 다니시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니까 머리가 계속 12년 전과 똑같으세요. 육체는 늙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가로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또 시작이 돼요. 그 모든 것은 법률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법률 없이는 우리나라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법률을 공부하셔야 되고, 저 유튜브에 법률 같은 것들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에다가 뭐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또는 뭐 부동산 투자 쉽게 하기 그런 거 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 소규모로서 가로 도로에 쌓여 있는 일련의 면적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소수가 개발하게 만들어 놓고 개발에 대한 이득도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 재개발법이랑 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을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개발에 대한 이익도 별로 안 나죠. 규모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규모의 이익이 떨어지는 사업의 법률적인 진행 과정은 우리가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럼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제가 말하는 것은 법률도 좋지만은 이 법이 과연 돈이 될까 안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법률을 또 공부하시더라고요. 법률 공부하려니까 법률을 공부해. 이 법률이 나랑 돈이랑 어떤 관계가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법을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 법에 대해서 막 용어를 질문을 하셔. 참 희한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나중에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변해 있어요.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은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잘못된 소문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랐죠?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퍼뜨린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야매 컨설턴트로 변해가지고 혼자만 틀리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머니가 편하게 웃으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웃으셔도 됩니다. 크게 웃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은 항상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돈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규제하려 그러면 그때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 다 끝났는데 이제 또 재건축 투자하시려는 분들 꽤 많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또 재건축, 갭 투자 다 끝났는데 또 갭 투자. 갭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얼마 나는지 아세요? 마용성 기준으로 갭 지금 3억 이상 나요. 33평 기준으로. 근데 그게 무슨 갭이에요? 3억은 가치에 투자할 금액이지 갭에 투자할 금액이 아니죠.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다 끝나고 나서 갭 투자 또 재건축 그러고 있습니다. 자, 법은 항상 활성화시켜주는 쪽에 먼저 가 계셔야 돼요. 활성화시켜주는 쪽에 먼저 가 있으면 항상 돈을 먼저 법니다.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돈 많이 버신 분들이 2014년도에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될 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비과세 물건들 사면은 아무리 주택이 많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적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 나왔을 때, 특례법이 나올 때, 이럴 때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돈을 버시는데 바군 시장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제한을 하고 원주민들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는 개발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금액을 받고 또 외곽으로 나가줘야 외곽에 또 미분양되는 주택들도 팔리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그냥 못 살아도 서울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살아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도시라는 게 굉장히 잘 살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또는 못 살고 못 사람들이 사회적인 혼합을 이루어 가지고 사는 것이 원래는 좋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수에 맞는 곳에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표가 그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 당선되는 거 보니까 여하튼간에 아니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건 임대주택인데 가장 활성화시켜 주는 쪽에서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에 있어서 개발이 굉장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서부이천동에 대해서 용적률을 준축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대요. 무슨 뜻이냐? 지금 그렇게 비싼 땅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면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본인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줘도
사람들한테 어떤 타당성, 보편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 공공성이 있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곳은 가장 확실한 곳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가장 확실한 곳은 다른 곳에 인센티브를 올려주면 특혜 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묵살시키고 그냥 보편 타당하게 개연성 또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 박원순 시장 전에 오세훈 시장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이제 간추릴 텐데요. 이제 역세권 개발 이것도 그냥 보십시오. 그냥 다 법이 있으니까는 역세권의 개발에 대해서 보시고 용적률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60%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40%는 인센티브가 가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철도역 주변 반경 500m에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500m 사업에서 역세권 개발을 할 때 모든 진행 방식은 재개발보다 20%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60%여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됩니다. 50%. 동의율도 모든 게 20% 완화되어 있어요. 지정 요건도 20% 완화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냥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더라도 특혜 의혹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모든 것은 법에서 정해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고요. 모든 제한은 조례로 해요. 조례로. 보통 우리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용적률이 50%가 높아요. 예? 단독주택을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는 25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은 20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서울시에서는 250%를 짓기 위해서는 조건을 제시해. 조건 제시가 기부 체납 또는 열 효율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통과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혼자 짓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하기 힘들죠.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시 조례로 조건을 통과하면 250%를 주겠다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25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규모 개발할 때 아파트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조건이 패스를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고 용적률까지 줍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에서 따르는 대로 용적률만큼 다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명분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역세권에 대한 명분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이었는데 요번에 지정이 됐어요. 예정구역이었는데 옛날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300군데 이상 재개발에 대해서 예정구역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정구역 발표를 안 합니다. 예정구역 발표를 하면은 확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정구역을 발표를 하는 순간 바로 지분 쪼개기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서울시가 예정구역 발표하는 것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예정구역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예정구역 발표를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추가적으로 확정지역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 예정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길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예정구역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 예정구역이 확정구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구역 중에 될 만한 곳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교집합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인데
저희 세종국토개발은요 엄청 분석 열심히 합니다. 엄청 분석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마포신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마포신문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마포신문 한문으로 써 있죠. 저게 마포신문입니다. 여기에 도화동 시프트라고 친 다음에 도화동 시프트라고 친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예정구역이었어요.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확정도 안 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직까지도 예정구역인데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필지 모양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그래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첫 필지부터 도화동 끝에 필지까지 모든 필지에 대해서 엑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이게 전체 등기부를 다 떼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조사를 하고 노후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조사를 하시고, 이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노후도 판단을 해봤더니 노후도가 79.4%입니다. 재개발은 60% 이상이면 재개발이 가능하고, 역세권 시프트는 거기보다 20%가 완화가 돼도 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여기는 무려 79.4%가 현재 노후도입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접도율 모든 거 다 충족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거리 다 충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노후도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강의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너무너무 세게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한테 말을 하면 또 너무너무 세게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그렇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다른 말들을 각자 다 하고 있다면 맞은 사람이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다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분석을 해서 답을 얻으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법률적인 분석부터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세종국토개발이 선두주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 의문점이 있는 것들,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법률적으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세종국토개발이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